저주 인형이 피 뿌리고 공포스러워요. 이웃을 갖다가 저주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름을 여기다 넣었을지도 몰라. 수수께끼로 가득한 빌라의 소문을 듣게 된 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무시무시한 소문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행운 빌라. 여기까지는 끝나니까 여기서부터는 보인다. 저기 시골에 보인다. 한 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간 빌라 2층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가서 살펴봐도 돼요? 살펴보면 안 되죠. 일단 왔다 가면 다 찍히니까 카메라를 놔두시고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가시던데 그러고는 보는 게 낫지. 더 이상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205호 현관문의 상태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현관문에 뭔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저주 인형이죠. 저주 인형에 피 뿌리고 물 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칠해놔서 공포스러워요. 바늘에 꽂혀 있어요. 인형마다 다.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람 모양의 인형에 여러 개의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이 집에 무속인이라도 살고 있는 걸까요? 무당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니야. 문고에다가 실을 매달려 있고 또 뭐 하나님 빨간 글씨를 써놓고 바늘이 꽂힌 인형과 부적들 사이엔 마치 피로 쓴 듯한 섬뜩한 글씨와 함께 예수의 그림도 보입니다. 집주인의 종교를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풍경. 한참을 기다린 끝에 우리는 205호에 사는 이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주인공들이라기엔 의외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행운 빌라 205호에 사는 이들은 미혼의 딸과 그녀의 엄마인 중년 여인, 그리고 그녀의 남편까지 모두 세 식구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범상치 않은 물건들을 현관문에 붙여놓은 걸까요? 저주하는 거예요. 죽으라 빌라 사람들. 저주? 아니라 주인이 지금 다 죽으라 아줌마가 죽어라. 제일 처음에요. 딱 요 상태였어요. 하나네? 네. 이웃 사람들은 205호 안주인이 내건 섬뜩한 인형과 부적들이 모두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한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집하고요. 한 번씩 붙인 집은 다 부식이 다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그다음에 세 번, 3번 타자 우리인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선생님 네 번째. 205호의 여인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저주 인형의 개수가 하나둘 늘어났다는 건데요. 어느덧 저주의 메시지들이 현관문을 가득 메운 상태. 그녀는 정말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205호 문 앞에 걸린 물건들의 무속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웃을 갖다가 저주하는 거야 이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름을 여기다 넣었을지도 몰라. 이 부고는 이제 대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문 안에다 바깥에서 했기 때문에 주로 남자 이거는 갖다 주위에 누구를 갖다가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웃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205호와 주민들의 갈등은 2년 전 빌라의 하자 보수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 몇 집만 하고 다른 집들은 다 똑같이 그냥 그럼 전체 후드를 갈자 그냥 그 외벽을 한 거는 다 똑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검사를 나왔잖아요. 그때 물도 안 열고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205호만 그 당시 수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때 이후 갑자기 문 앞에 CCTV를 달아 주민들을 감시하는가 하면 현관문에 누군가를 저주하는 글씨를 시뻘겋게 적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불쾌한 일이라고만 여겼던 205호의 저주는 그러나 머지않아 섬뜩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10월 행운 빌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스통 40도짜리 이게 빌라 벽 쪽에 쇠사슬이 여러 개가 붙여가지고 205호 여인이 빌라 앞에서 가스통을 폭발시켜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찰들은 꽤 많이 와 있었고요. 저희도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까지 해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그 여자분이 뭐 그 가스 불 붙인다고 막 터트린다고 막 그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었고. 이 일로 구치소까지 다녀온 그녀는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제 이 사고를 또 친 거예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건만 그녀 때문에 행운 빌라는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빌라 입구에 세워진 멀쩡한 거울을 돌로 긁어 흠집을 내는가 하면 빌라 공용 출입문에 일부러 침을 뱉기도 합니다.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그녀를 고소하자 저주 인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물 통계죄로 또 재판 끝나니까 5장이 붙더라고요. 경찰이 가서 보더니 심각하긴 한데 자기네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대문을 선택한 거고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아빠도 나는 알 것 같아. 100%.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이웃을 교묘히 괴롭힐 수단으로 205호 여인이 선택한 게 저주 인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뭐지? 여기 난리 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행운 빌라를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최초로 신고 접수 100기로는 자살 입건자가 전화한 거죠. 여기 집에 도착해도 죽겠다. 205호 여인이 집 앞에서 목숨을 끊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통을 해보니까 노을도 죽겠다는 이야기라 노을 안에 죽겠다. 그렇게 다행히 큰일 없이 단순 소동으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떠난 뒤 우린 그녀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흐른 뒤 택시 한 대가 들어섭니다. 깜짝이야. 온 것 같아. 맞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고하셨었죠? 내 집에서 내가 죽는다는데 왜 니들이 뭐? 그래서 아까 여기 10가구가 죽으랜다. 선생님 보고 그래서 죽을 거야. 저희 SBS에서 왔어요. 그래? 네, 저희 방송사에서 왔는데 들어와. 나 여기 와서 전과자 됐어. 들어줘요 좀 그럼. 당신 뭔지 모르지만 내 딸 살려주면 내 운명할 때까지 살게 해서 좀 도와줘 니네들 그럼. 좀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금단의 집. 이거 여기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놨어. 이게 벽 하나 여기에 우리는 침대고 이 집은 이게 피아노야. 우리 애가 오늘 무지 아프니까 내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니까 피아노 좀 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왜 피아노를 치고 뛰어놀고 못 놀았냐고. 우리 딸내미가 자살을 하겠다고 나한테 그럴 때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고. 쟤는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그 불빛이 하나 들어와도 안 돼요. 작은 불빛과 소리에도 민감한 딸 때문에 몇 번이고 부탁을 했지만 이웃 사람들의 소음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살 소동을 벌인 것도 옆집인 204호의 피아노 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거 딴 거 아니에요? 피아노 치고 계속 쳐대요. 사람 잠 못 자게. 그 우리 치고 죽으라는 거잖아. 몇 시에 피아노를 쳐요? 6시, 5시도 쳤다가 밤 한 11시, 12시에 쳤다가 진짜 편한 시간에 계속 쳐대는 거예요. 이게 곰탱이가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205호만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곰탱이가 우리 이래도 수리를 하나도 안 해줘. 하자 보수고 공사하는 날 우리 집만 빼놓고 딴 집들은 다 공사하고 있슈. 하자보수 난 괜찮다 됐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말 안 했어. 집 이런 양보 칠년이 어디 있어. 주민들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도 설치했답니다. 그녀가 보여준 CCTV 영상엔 복도를 지나가며 CCTV 카메라를 치고 가거나 205호를 촬영하는 주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배를 누르고 도망간 이 여학생도 빌라의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이런 일들이 그녀에겐 공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감시하는 게 본인으로서도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거실에 침대에서 자는데 여기 사람들만 발자국 소리나 얼굴이 보이면은 무서워 죽겠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가리느냐고 이거를 다는 거야. 저 CCTV 안 보이게? 예, 무서워서 저 사람들이 저가 되고요. 막 욕을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미친 막 이래고 가. 저주 인형을 잔뜩 붙여놓은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무섭지요? 좋아요. 우리 집에 접근 안 할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저 바늘 저게 뭐냐고요? 그거 나요. 언니.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거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 언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알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이사를 가고 소리봤는데 지금은 이제 옷장 산다 갈 돈도 없어. 옮기는 데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근데 여긴 더 최악이야. 여긴 더 심하고. 하지만 이 저주 인형으로 인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인형을 뗄 순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아노 소리를 우리한테 안 들리게 해주는 거하고 우리 집에 대운이 뭐가 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어떻게 살다 신경 쓰지 말고 나가 3천 깨져시 이것 때문에 그거 벌어줘야 돼 열가구가 그거 해주면 저거 띄워줘요.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과 가스통 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더해 무려 3천만 원을 주민들이 물어달라는 건데요. 그녀의 요구 조건을 들은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돈 3천을 달라.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피아노를 새벽 시도 때도 없이 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 집에서 난리다. 환청이 되시나 보네. 자기 딸이 자야 되니까 낮에 11시 이전에는 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 이웃들이 205호를 괴롭힌다는 그녀의 주장도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싹 다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술 한잔 먹고 올라오는데 열받으니까 그거 이제 비치고 하고 싫으니까 이렇게 돌린 거예요. 월급도 30만 원 물었어요. 자신에 관한 욕설이 시뻘건색으로 적힌 205호의 문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는 205호와 주민들. 그런데 뭔 소리야? 아니 그냥요. 제가 죽을게요.